그럼 이 사람들이 가져간 이 문화를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약탈을 해서 가져간 것도 있고 사람도 데려가고 그랬는데 이 백제 사람들이 얼마를 가서 살았느냐면은 자, 우선 백제 좌연왕이 일본을 통치했어요. 속 일본기는 50대 환무천원. 환무는 환단국이 우주광명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일본 역사 뿌리를 내린 사람이야. 50세 칸무. 문자 그대로 발굴 한자 환단국이 환이야. 이 속 일본기를 보면은 기내 지역 일본 조종이 있던 나라 오사카 교토 지금 효고현인데 효고현은 치우천왕을 모셔서 치우천왕의 그 문화가 들어가서 효고현이야. 그 병정이라고 하는 병자를 쓰거든. 사실은 거기를 답사해보면 기절 초풍을 하는 거야. 우리가 모두 지금 잠들어 있어서 그러지 말이야. 그래서 아스카 문명의 발상지 바로 이 나라현은 80~90%가 백제 사람이다. 이건 일본 역사 기록에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일본 고대사의 실체는 단순히 그냥 문화를 전수한 것이 아니고 바로 이 백제 사람 한반도에 있는 우리 한국인들의 이민의 역사다. 일본의 이제 문화를 전해준 왕을 보면은 일본은 첫째 히라카나 가타카나 언어를 전해준 분, 그 언어를 만든 분이 바로 이 전라도 호남에서 내려간 누구예요? 그 유명한 왕인 박사야. 이 왕인 와지키 다 왕족인데 제가 아지키 왕자를 찾아갖고 일본을 가보니까 모시질 않아. 그래가지고 아무도 없어요. 그 신사가 텅텅 비어가지고 제가 그 추억을 지금도 이렇게 잊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가면 뭐 왕인 박사를 섬기는 신사라든지 그 무덤도 있고 그러는데 가보면 사람들이 전혀 가질 않아. 그래서 그 신사가 굶어 죽기 직전이야 지금. 거기 가보니까 아주 뭐 초라해가지고 조금 있으면 폐사가 될 지경이더라고.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아마 성왕이 신라군에 50명 특공돼 가지고 싸우다 잡혀서 죽는 걸로 되지만은 아마 면복을 해가지고 일본에 가서 29세 흔명왕이 됐다. 이건 일본의 유명한 이제 그 학자가 이제 주장도 하고 여기 지금 홍윤기 교수님도 주장하시는데 백제로부터 불상을 받아가지고 일본에 처음으로 이렇게 불교를 이렇게 보급을 했다. 30세 민단 비다스 일본 왕은 완전 백제 사람이야. 그건 신찬 성시 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고 그 책 원본을 가지고 있는 우에다 마사키인가 뭐 그분을 직접 저 홍 교수님이 만나가지고 그 원본을 읽고서 막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그 말씀도 들었는데 그 비다스 왕이 백제 관복을 읽고 신하들이 전부 백제 관복을 읽고 백제 궁궐에서 백제 우물 대정이라고 하는 그런 그 우물을 이렇게 파고서 말이야. 장례식도 백제 장례식으로 이렇게 치렀다. 33세 추고 아스카 문화를 크게 열었고 34세 서명왕 이 백제 궁 백제 대사 구충석단 뭐 이런 그 역사 문화가 있는 37세 이 제명여왕 사이메이 백제가 멸망당했을 때 백강구 전투에 27,000명 선박 400척을 보냈는데 400척 패망을 하고서 일본 군인들 다 백제 군인들이야.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는 영원히 이제 조국의 나라 아버지 나라 올 수가 없다고 했다는 그런 전설과 기록이 있습니다. 40세는 천무인데 텐무 수양대군 같은 사람이야. 자기 형 이복 그 아들 어린 아들을 죽여버리고서 천신과 약속을 해. 내가 정권을 잡으면 왕권을 잡으면은 당신을 우리나라 국조신으로 받들겠다. 그게 유명한 여자 신명 아마데라스 오미카미입니다. 태양신. 그래가지고선 일본 국조신이 그때 40세 천무 때 된 거고 50세 환무는 바로 이 광인 혼인의 아들인데 거기도 광명 문화거든. 이게 이제 백제 이제 뭐 성왕의 후손이다 이런 이제 설도 있지만 하여간 이건 백제 혈통이야. 백제계가 분명한데 지금 125세 일본 왕까지 이건 전부 백제계야. 일본의 왕은 백제 사람이다 말이야. 이걸 우리가 아주 확실하게 역사의 진실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백제 왕이 뭐 얼마 전에도 우리 저 먼 그 어머니 계열이 화실립이다. 화실립이 누구냐면은 그 사람 무령왕의 아들이거든. 근데 그 딸이 누구냐면 화실립이야. 야마토노 리가사. 바로 야마토라고 하는 이 야마토 왕조의 대화의 사상이 이 조상들 저 윗대에서 이렇게 나갔다 이거야. 이게 우주 광명 문화의 하나의 생활 실천 사상으로 그 우주 광명 문화가 대화로 나간 거야. 큰 대자 화평을 화자로.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화실립 그 왕비
환무의 어머니 혼인 왕의 광인 왕의 그 아내 무덤도 가봤어요. 뭐 청룡 백호도 아주 현찮더란 말이야. 그런데 일본의 그 문화 역사에서 보면은 올라온 것이 18대 전조왕 때 일본 왕에게 전수했다고 하는 칠지도 그런 그 기록. 선세일에 이와 같은 무기가 없다. 하행의 외교 문서로 해갖고 종속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데 이걸 보면은 홍산 문화에서 나온 그 옥검하고 그 형상이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칠지도는 이게 칠성 문화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나온 것이다. 이제 일본의 문화에서 이제 크게 좀 깨우쳐야 되는 게 사무라이 문화인데, 이 사무라이는 고구려의 조의선인, 그 다음에 신라의 화랑, 백제 기사도 이 무절, 이들이 들어갔는데, 일본의 요시노산 그 금봉산 사에 가보면은 그게 수엄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본부인데, 이 사람들이 고구려 조의선인처럼 옷을 입어요. 검은 옷을 입고. 제가 이제 가서 그 사람들 걸어다니는 거 그 아래 수도원을 이렇게 보고, 아유, 저 사람들 조의선인이다. 고구려 조의선인. 그래서 일본에는 이 수엄도가 여러 곳에 이제 그 도장이 있는데, 지도를 보면은 뭐 우리가 규슈에 가보면은 그 영원산에는 환웅상을 모신 것도 있고, 이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이니까 여러 곳에 내려가서 고구려 백제 신라의 동방의 기사단으로서 각자 고구려적인 거, 백제적인, 신라적인 그 화랑 문화를 이렇게 열었단 말이야. 그래서 일본의 사무라이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동방 원형 기사단 문화를 융합한 거야. 이들이 그 칼제비 문화라는 게. 그 가운데 우리나라를 처음 침략을 해서 지배하는 이 이등방문은 원래 그게 아주 빈천한 그런 집안인데, 일본 귀족가 명문 집안으로 양자를 가가지고 명문 자제로 교육을 받아가지고 유학도 가고 그랬는데, 안중근에게 총 맞아 죽은 그 이등방문이 이 동아시아를 다 삼키려고 했던 자인데, 이 사람이 본래 사무라이 가운데서도 닌자다 이거예요. 복면하고 가서 이렇게 비밀스럽게 죽이는. 그래서 일본의 그 명치의 아버지 그 효명이 워낙 아주 완고하기 때문에 일본의 개화파들이 명치 아버지가 없어져야 된다, 제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역할을 바로 우리나라 침략을 해서 초대 통감으로 온 이등방문이가 그 닌자 사무라이 역할을 했다, 자객 역할을 했다. 그래서 효명의 왕이 화장실에 올 때 미리 그 아래 들어가서 칼을 가지고 가서 밑에 항문을 찔러가지고 말이야 급사를 시켰다 하는 이런 일본 학자들의 글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신라 백제가 이렇게 싸우는 걸 보면은 신라의 겐지는 흰색, 깃발이라든지 뭐 이런 상징이 흰색이고, 백제의 형씨는 붉은색을 쓰거든. 이건 겐페이노 다다카이라고 이제 이렇게 부르는데, 이 한판 승부를 두 세력의 싸움 전부 겐지냐 아니면은 이제 헤이시냐 해가지고 이 둘이 정권을 주고받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나라 임진란 때 쳐들어온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도쿠가와 이에야스 덕천 가강에게 내 아들이 커서 그릇이 되면은 네가 보필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네가 천하를 가지라고 그랬나. 도쿠가와 이에야스 부하들이 생각이 그런가 주군으로 모시려고 그러니까 히데요리가 컸어. 한 20대 가지고 오사카성에서 맞짱을 떴단 말이야. 한 달 이상 싸우고 뭐 물러갔다 또 해가 바뀌어서 이제 쳐들어와서 무참하게 죽잖아요. 그 엄마는 아들 배를 찌르고 히데요리는 자기 어머니 배를 찔렀다고 그러거든. 그래서 서로 칼로 배를 찔러가지고 그 모자가 이제 오사카성에서 죽었다. 제가 30년 전에 답사했을 때는 그 우이패가 오사카성 벽에 있었어. 근데 지금 가면 없어요, 요새는. 그러고서 이 덕천 가강이 본래 후세를 기약을 하면서 동경으로 원래 자기가 자청해서 그쪽으로 가서 부임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에도 시대거든. 동경 에도 시대가 열렸는데, 일본은 역사 대세가 조국의 고향으로부터 자꾸 떨어져서 동쪽으로 가는 과정이야, 이게. 중국은 서방에서 자꾸 동쪽으로 오는 과정이야. 중국은 원래 고향으로 가는 거고, 일본은 고향에서 멀어져 가,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역사를 보면은. 그런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천하를 차지하고서 이게 쇼군인데 일본에 왕 노릇을 한 거야, 실제로. 왕은 빈 허수애비고 말이야. 여기에서 265년을 다스립니다. 그 니코에 나를 묻어다오.
그렇게 유언을 해가지고 거기다 사당을 쳤는데 이것을 아주 대궁전으로 복원을 한 거야. 니코라는 게 뭐예요? 일광이거든. 태양광명, 우주광명. 그 손자 이 도쿠가와 이에미스가 할아버지를 워낙 존경을 해가지고 대궁전을 갖다가 확창을 해서 그걸 참 멋지게 세우는데 그게 이제 니코 동조궁이다 이거예요. 전체 인원이 15,000명 장인과 450만 명의 인력을 동원했다고 그래. 그래 거기를 가보면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거기를 가요. 이 동조궁을 가는데 껍데기만 보고 와. 환단고기의 9,000년 문화 역사가 바로 여기 이 니코 동조궁에 그대로 다 살아있어. 뭐 용봉, 도깨비 뭐 그냥 꽉 들어차 있어. 그래 덕천가강에 묘가 뒤에 있다고 그래서 그럼 가보자. 500년, 수백 년 된 그 나무들이 그냥 우거져 있어요. 계단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 보면 산의 풍광이 얼마나 멋있어. 거기 이제 이렇게 철제를 이렇게 씌워놨는데 그게 팔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제는 말이야 8대 성씨가 있고 이 팔각형 문화가 있어요. 이게 이제 영원불멸 우주광명의 영원불멸 신선문화를 상징하는 건데 이 팔의 문화가 우리 금동대학로를 보면은 셋과 팔의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조각된 게 연꽃 문양의 그 3단으로 된 것도 그렇고 여기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은 일본은 동경 이 에도 시대를 열고서 이제 손자 이후로부터 자기들의 이제 자생 왕조사를 쓰는 거야. 이게 저 유명한 250년 동안 초대 신무로부터 100대 왕까지 고코마치 왕까지 해서 397권 대일본사 이것을 1906년에 완성을 합니다. 이때 조선은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역사의식에서 패망당한 거예요. 그 일본의 역사 운명이 저 유명한 세키가라 이 전투에서 이제 결정이 돼 버리는데 바로 우리나라 임진 조일 전쟁 때 쳐들어와 가지고 바로 이 조선을 다 불받아맨 건 그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그 아들하고 지금 도쿠가와 이에야스 서군과 동군이 이제 이 들판에서 붙어요. 우리가 한번 역사답사를 쭉 이렇게 가서 그 찬 겨울날 찬바람을 맞으면서 세키가라 그 넓은 들판에서 그 역사 얘기를 박물관에 가서 이제 이렇게 자세히 듣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이 테루모토라는 놈이 배반을 해가지고 싸움에 참석을 안 할 테니까 나중에 승리를 하면은 나의 그 영지, 이 거대한 영지,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아마 130만 석을 추수했다고 그러는데 그걸 보존하게 해달라. 그랬는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승리를 한 뒤에 그걸 다 몰수를 해버리고 조수번 쬐끄만 구탱이 하나를 줬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대대손손 그 원한이 축적되고 원한이 축적되고 그 원한이 축적돼가지고 나중에 조수번에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명치 유신의 주역들이 전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등방문도 여기 출신이야. 그래서 영국인가 거기 유학을 갔다가 조수번에서 빨리 와라 해가지고 아마 그때 명치의 아버지를 제거하는 그 일을 효명에 어릴 때부터 궁궐에 같이 큰 토모미 하고 아마 각본을 짜고서 그 아버지를 이렇게 직접 죽인 모양인데 살인을 한 모양인데 안중근 의사가 이등방문을 제거할 때 조항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명치의 아버지를 너는 죽인 살인자다 이거예요. 철륜을 해한 놈이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